안녕하세요. 20년차 기능성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박용덕입니다. 오늘은 존투 러닝, 정말 많이 화제가 됐었던 러닝이기도 하고 요새 뭐 슬로우 조깅이라는 이름으로 결이 바뀐 형태로 단어가 또 나오면서 하기도 하는 그런 러닝의 화두였는데, 이 존투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릴 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자, 일단 존투 러닝이 뭐냐, 이제 이 존이라는 게 존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으로요. 그래서 가장 느리게 뛰는 존 1이 있고, 그 다음 존 2, 존 3, 존 4, 존 5가 있어요. 존 1은 걷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존 2는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심박이 매우 낮은 달리기죠. 그래서 보통 존 2 달리기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보다 빠른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토킹 테스트를 하시라고 하는데요. 이 토킹 테스트가 뭐냐면 내가 대화하면서도 뛰는데 지장이 없는 달리기. 그러니까 진짜 느리게 뛰는 거죠. 그래서 존 2 달리기는 발의 보폭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의 보폭, 이제 케이던스라고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존 2로 뛰시게 되면 아무래도 보폭이 더 잘게 뛰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박을 낮춘다는 개념은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화가 가능한 달리기다. 그래서 존 2 설명할 때 저도 이게 되게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뛰어도 또 뛸 수 있고 방금 뛰어도 또 뛸 수 있고, 그러니까 몸에 부담이 없는 달리기. 그래서 그게 존 2 달리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랑 그게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존 2 달리기가 일단 왜 떴을까? 맥락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 보면요. 사실 존 2 달리기는 러닝 동호회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으셨던 개념이에요. 지난 몇 년간 스포츠 트렌드 조사해 보면 거의 최상위 항상 펑셔널 트레이닝, 뭐 하이 인텐시브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고강도 트레이닝이 거의 항상 상위에 있었어요. 크로스핏이 국내에 들어온 건 한 10년이 좀 넘었죠. 10년 전후부터 해서 계속 크로스핏을 필두로 다양한 기능성 트레이닝들이 계속 지금 발전이 되고 있었어요. 역도, 체조, 파워리프팅, 뭐 캐틀벨, 불가리아배,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많은 수의 공통점은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체계적으로 해서 짧고 굵게 고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든 다 그래요. 세상 이치라는 게 뭐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그 반대급부로 부작용을 얘기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웰리스, 웰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 한 10년이 넘은 얘기 같아요. 제가 20대 때 나왔던 얘기니까 그게 이제 건강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담긴 단어였는데, 크로스핏 필두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들이 많이 이제 지금 전파가 됐죠. 그럼 고강도만이 답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존 2가 바로 이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하나의 운동 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에 대해서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좀 비유를 드리자면,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와드로 100kg 데드리프트를 해요. 혹은 막 60kg 스쿼트를 갖다가 몇백 개를 막 몇 분 안에 합니다. 그럼 그게 어제 한두 달 했던 사람이 그렇게 안 되죠. 근력 운동이라는 게 사실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면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게 되고, 덤벨 들고 스쿼트를 하게 되고, 내 체중 이상을 드는 중량을 컨트롤하게 되고, 반복수를 늘리고 빨리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점진적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력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듯이 심폐도와 그렇게 낮은 단계에서 올라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뭐 레퍼런스가 있지만 메피토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저자분이 꽤 오랜 시절에 낸 책인데, 그 책에서도 일화가 보면 되게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 박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고강도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강도의 달리기를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수들은 오히려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많은 기능들이 최적화가 되면서 더 결과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최상위 선수들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 게 그 책에 나온 일화인데, 일단 첫 번째로 기능적인 회복입니다. 바로 몸의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단위서부터 회복을 갖다가 우리가 시켜주는 거예요. 단순히 근력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데, 그 산화된 우리 몸의 세포나 우리 몸의 피곤함을 존 2 달리기는 오히려 회복을 시켜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세포 에너지 생산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효율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지구력, 지구력 자체의 범위를 되게 넓게 해줘요. 자, 내가 높은 빌딩을 쌓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집안 공사부터 되게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탑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탑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되게 넓고 깊이 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존 2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느린 달리기가 지방 대사에 더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운동하면은 느린 달리기나 고강도 달리기나 결국엔 다 살을 빼줘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달리기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어떤 달리기라면은 느린 달리기가 지방을 더 잘 소비하는 몸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강도로 각성돼 있던 내 몸의 신경들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낮춰줘서 자율신경을 안정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피곤해
있던 몸들이 그걸 또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현대인은 결국에는 이 신경계가 과부하된 동물이거든요. 하루 종일 폰 보면서 계속 이 뇌를 쓰잖아요. 이 결국 뇌도 휴식이 필요하고 몸도 고강도를 했으면 그만큼 저강도가 필요한 건데 밸런스죠. 하모니.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존2는 이 고강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효율만을 추구해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회복이나 안정성이라는 게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리게 달리기가 하루 종일 달리기만 하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러닝 동호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존2가 막 그다지 안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러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저는 웨이트를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시라고 권해요. 하지만 반면에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운동하시거나 너무 이제 중량에만 초점 맞춰져 있거나 웨이트만 하신 분들은 이 존2가 밸런스, 안정성을 갖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달리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만 운동을 하다가 저강도로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느낀 게 이게 동적인 명상이 되느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느리게 달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정리가 되고 스트레스도 감소가 되고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을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짧은 순간 고강도를 하는 뭐 크로스핏이나 요새 여러 가지 그룹 운동들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이며 하이 인텐시브 인터벌 트레이닝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히트 트레이닝들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존2가 밸런스를 잡아주고 부상을 낮춰주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을 정상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확실한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평상시에 좀 고강도 운동을 많이 했거나 폭발적인 것들을 많이 썼다면 존2 반드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